뭐 집안 사람 얘기는 됐고 네.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번 주 미국 시장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가 나스닥이고요. 이게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고점에서 살짝 좀 불안하죠. 그리고 또 S&P 500 마찬가지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고 밑으로 하방이 좀 더 열려 있고. 근데 나스닥은 여기서 하방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 열려 있으면은 그냥 충격을 받아버릴 것 같고 그런 오묘한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것들 다 나옵니다. 그 물가지표, FOMC 회의, 게다가 막판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나스닥은 거의 기준점까지 쑥 들어와 있는데 출렁임이 나올 텐데 이거를 잘 지지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 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 저항이 벌써 지난번 4월 달 그리고 또 8월 달 이번에 또 막 좀 올라와서 시도했는데 추세 저항 못 꺾이고 또 밀리는 이런 형국입니다.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준점 만천선에서 약간 에너지 받고 이걸 돌파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요 저항선과 한 12,000 사이 여기가 상당히 좀 두꺼운 자리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도 올해 안에 괴롭혔던 물가에 대한 압박을 이제 잘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좀 돌아가겠지라고 기대 섞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물가 얘기는 아마 이번 이제 FOMC 회의나 다음 주 그러니까 내년 초쯤 가게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완연하게 뚜렷한 피크아웃 징후가 나올 거예요. 네. 네,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최대한 보면 내년 한 3월부터는 꺾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물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물가가 아니라 이제 시선은 넘어갈 거예요. 어디냐면은 경기 쪽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러면 지금 또 하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와 에너지 가격 유가가 하락한다고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예, 바보 아닙니까? 지금 네, 유가가 하락하는 게 왜 하락하는데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해서 물가를 하방 압력을 끼치는 거는 벌써 이제 수순입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들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유가가 급하게 하락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절대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물가가 하락하는 징후가 나오고 물가가 올라가는 징후가 나와서 그래서 좋은 거는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은 걸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요게 그러니까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초가 끝나게 되면은 안 좋은 지표는 안 좋게 반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안 좋게 반응하냐면 경기를 읽을 겁니다. 기업 실적을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럼 시장이 오히려 강하게 위축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좋은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연준하고 이제는 상관이 거의 없어지게 나갈 거예요. 왜냐면 연준은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왜냐면 거의 이제 속도가 줄여지게 되겠죠. 75bp씩 갔다가 50bp 그리고 또 이게 물가 안 올리겠다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베이비 스텝이든 간에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걸로 나올 텐데 근데 시장은 그거에 따른 여파 때문에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나올 거예요. 그게 경기 체력일 거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볼 텐데 여기서 경착륙 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이 커지게 되면은 물가는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인지 아닌지 또 자극 요인이 나오게 되면 보니까 또 무슨 나토 의장인가요? 이분은 네. 전면전 얘기를 하네요. 아,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나토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게 되면은 거의 끝판 같네요. 지금 아마 그게 왜 나왔냐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꾸 어디다가 유럽 어디다가 핵무기를 쓰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 강하게 나가야지라고 좀 작정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 이런 거 발생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진짜 큰 충격이죠. 근데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긴 푸틴은 우리가 모르지. 푸틴은 우리 상상을 자꾸 뒤집으니까.
푸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예.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네. 치킨 게임 하다 보면 마지막이 가장 무서울 때잖아요. 가장 큰 소리 칠 때.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너 어쭈 그래 어쭈 하다가 갑자기 손을 쑥 들면서 화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래, 거죠. 우리 싸워봐야 네. 코피밖에 더 흘리겠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괜히 감정 상하다 보니까 어쭈 어쭈 이거 봐라 그럴 수도 있는 아주 되게 미묘한 상황이 들어와서 근데 거의 1년쯤 가서 결론 안 나는 전쟁에서 소모전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르게 생각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복잡하죠. 저 유럽 동구 유럽 쪽을 바라보는 입장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또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물가는 고공행진 쪽에서 만약에 경기가 심각한 위축으로 나온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때에 대한 증시는 발작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지표 관련된 쪽이 너무 급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안 좋은 신호다라고 네. 보는데 이때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이제 우리 리오프닝 할 거야라고 해서 원자재, 뭐 원유 이 모든 거를 흡수하면서 이제 수요의 증가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게 또 하나 조금 더 체크해 볼 게 제가 리오프닝으로 갈 때 보게 되면 하나의 고통이 겪어요. 고통을 겪는 게 갑자기 확진자 폭증. 근데 그냥 놔둡니다. 왜냐면 이게 자연면역 비슷하게 갈 수 있을게 이렇게 놔두는 과정들이죠. 근데 그때 혹시나 이 컨트롤을 사망자 관리, 치사율까지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들이 겪어서 아 이제 죽는 병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이제 자연스럽게 리오프닝을 가는데 그 단계가 이번 겨울과 내년 봄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중국이 잘 컨트롤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 확진자나 사망자는 다 중국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폭증했을 텐데 저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쪽에 뭐 데이터도 뭐 얘기하면서 블룸버그인가요? 어디서 계속 자꾸 중국을 흠집내려고 하는데 그래 봐야 꿈쩍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관리해.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요 과정들 겪고 나야 움직임 나오게 되면 내년 1분기는 지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어차피 방향성은 맞는데 그런 데이터들 나오는 거 가지고 보게 되면 모든 게 지금 내년에 일단 1분기는 좀 험난할 수 있지 않는 걸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해야 되는 전초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길을. 제가 무슨 길잡이 뭐 도사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향 보면서 어차피 지금 종목들은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 5G 이런 쪽부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앞서 또 장시영 차장님도 얘기를 잠깐 하셨었죠. 이런 쪽부터 뭐 리오프닝, 뭐 컨텐츠 뭐 이런 의외로 이쪽이 될까 했던 sektor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거기서 매매는 되겠는데 중요한 건 매매는 되지만 잘못하면 고점에 딱 걸릴 수 있는 거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그럼 나머지 섹터가 또 되느냐 아닙니다. 기존에 오래 주도했던 섹터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사느냐 아니면 지금 핫하게 움직인 쪽을 사느냐 근데 갈팡질팡 모르겠다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냥 그렇지. 좀 쉬는 것도 투자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것 다 갖다가 이거를 저 빠지는 거 저점 매수 아니면은 저쪽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 막 매매하다가 이건 계속 저점 매수하고 막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요즘 가장 많이 답답한 게 그거더라고요. 아, 조정시 매수래요.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돈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다 올인되고 그리고 또 주식하려고 돈을 좀 늘려고 해봤더니 갑자기 와이프가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니 또 주식하게 1년 동안 그렇게 까먹었으면 됐잖아 이인가 이런 얘기 빼고 네. 이 차라리 그냥 저 고금리 예금 깔렸는데 그렇다고 고금리가 저희가 보게 되면 요 정도 한 5%대 4%대 넘어가던 금리가 2010년 2013년 그때 그래서 금리가 막 또 저희 기준에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대 금리 정도까지 돼 있다 보니까 완전 고금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약간 10년 전 정도 쪽으로 돌아간 건 정도죠. 그렇다고 뭐 금리가 지금 10%대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
적정한 금리를 차라리 이거 이용하는 데 쓰지 거기다가 또 주식할 게 이인가나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돈 들어오는 것도 여의치 않고 거기다가 돈 나갈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주식을 하기에는 또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흔들리는 눈빛과 그를 바라보는 내 계좌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아마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만약에 목돈이 들어와서 아 이거 이번에 내가 주식 좀 사봐야지라고 했던 돈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금리 아마 이 정도쯤 금리가 한국은행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또 빠르면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국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그쪽에 한국은행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라이브로 중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천재입니다. 그래요? 네, 대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의외로 던지는 마디 한마디가 지나고 보게 되면 이해가 그거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그리고 또 직설 화법을 쓰세요. 예전에 총재님들 보게 되면 금리에 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도 한 번쯤 고민하면서 생각의 정책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겠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오는 얘기들은 좀 압축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 정책 관련돼서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도 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보자라고 봐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갖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차라리 솔직히 그 금리 높게 주는 상품으로 들어갔다가 시장이 터졌다 싶으면은 그거 해지하고 나오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니게 됐다 그러면 그냥 꾸준히 끌고 가면 되고요. 물론 해지하게 되면은 고금리 혜택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거만큼 뭐 받아봐야 한 6%, 뭐 7%짜리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10%짜리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10%짜리 먹으려다가 5% 마이너스가 나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근데 저희 8.15 모니터 보면 그게 잘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잘 되던데 왜 그래서 차라리 일단은 이동했다가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는 하겠지만 기간은 좀 지켜보자. 차라리 좀 총알 아껴놓고 그 다음에 변화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새 금리 상품 그 고금리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돈이 시중에 있다는 게 네. 요번에 전 이 뉴스 보고 아주 웃었는데 남해 축산농이요. 10억 원 모집하려고 얼마야? 10% 연리 10.5?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10억만 모으려고 비대면으로 딱 했는데 1,000억이 몰려가지고 우리가 이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살려주세요. 해지해 주세요. 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혹시나 만일에 대비해서 내년엔 와이프 론을 좀 적절하게 쓰려고 봤더니 벌써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금 예금 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잘 관리해 뭐 지금 그게 맞겠지 뭐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이제 하려고 막 로비 중입니다. 와이프한테 연말에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설거지도 더 잘하고요. 뽀득뽀득. 그래서 이제 잘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굿럭. 네, 시장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모르겠는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 또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딱 돌릴 자리에서 돌리거든요. 이 중요한 자리 여기서 돌리긴 하는데 체력이 안 따라요. 돌리긴 돌리는데 거래가 확 돌면서 그래 이제 살 때 됐어 가지야라고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래?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살 사람들이 누가 있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보게 되면 이때 나왔던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역순이다 보니까 2,400선 저항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러면 요 또 다음 2,400선 그래 열심히 돌파했어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요 단계가 아니라 약간 이걸 올려야 되겠죠. 한 요 정도. 그러면 다음 한 2,430, 뭐 2,460 이렇게 두루룩 또 저항이 많은 단계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맘 놓고 편안하게 돌릴 거래량이 지금 아니다. 라는 쪽. 그리고 또
그렇게 돌리려고 하게 되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막 돌려줄 때 거래량 막 들어오는 거 요런 거랑 같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 7월달 여름 때 나왔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와 차이점은 지금은 역배열에서 돌아가는 단계고 지금은 지지했다가 돌아가는 단계인데 요거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는 한 2370선 요 부분에서 그냥 미국 시장 따라서 꺾여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또 밑에가 이만큼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번에 쌍고가 이번에 또 쌍고가였네 확실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를 바라보는 거 그냥 뭐 이번 주는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 요거는 이렇게 좀 두고 나는 이쪽에서 좀 놀 텐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이렇게 섹터만 바라봐야 될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글픈 운명이네요. 주식하게 되면서 그 행복했던 기억은 딱 2020년도 같습니다. 그냥 모두가 같이 화운했을 그치. 그때 빼고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시 언제 올 수 있을까? 그 10년 후? 저희가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네. 저희가 4강 가서 환호했던 기억이 벌써 몇 년인지 아십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20년 가까이 됐어요. 요즘 그 영상 보게 되면 와 저때 저렇게 촌스러운 벌 저희 기억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제 네. 사무실 여의도였는데 네. 우리가 저기 포르투갈 이겼을 때 예. 저기 저 어디죠? 저기 여기 저 여의도역 사거리. 네. 바로 앞이네. 네. 요 앞이죠. 원래 네. 이게 저 한강 쪽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나는 애들이 다 이렇게 쭉 그중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택시 타고 그때 야근하고 네. 가는데 대한민국 외치던 친구들이 택시 위에까지 본넷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찍고 택시 기사도 좋아가지고 빵빵거리고. 택시 망가져도 괜찮다. 네. 야. 지금은 이제 손해배상 권립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참 그런 게 있었어요. 다 대충 그래 뭐 이런 거. 뭐 내 택시니 뭐 회사 택시지 뭐 올라가라 이러면서 네. 네.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되게 그러니까 바로 얼마 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약간 인지 부조화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 그때 장 좋았지 이거 언제 또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또 모릅니다. 그렇죠. 20년 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좋았던 건 그냥 일단 기억으로 그때 내 계좌 이렇게 불었던 건 기억에 두고 지금 현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맞는 투자 방식 네. 아니면은 종목 네.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대감 네. 이게 적당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다시 저희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죠. 단타의 시대.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은 오늘만 살자. 네, 그렇게 막 될 기수 이게 그냥 생존 방법이었어요. 그때도 그 처참한 시기의 생존 방법이었고 그래서 어차피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시대 잘 헤쳐나가자라고 보시면서 이번 주 일정들 보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월요일날 그러니까 정치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월요일날 보니까 프랑스 우크라이나 이제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는 안 하고 뭐 물품만 대주고 아니면 약간 뒤에서 많이 원조해주던 게 이제는 재건하려고 뭔가 좀 먹을 게 없나 싶어가지고 슥 다들 들어오려고 있는 단계죠. 프랑스가 이제 양자 국제회의를 하자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줄게. 프랑스가 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싸게 원전해줄게. 이제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아마 여기 또 원전 얘기 좀 나오지 않나 생각 들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가 있고 아마 조만간 또 만난다, 직접 또 대면한다고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상회의니까 뭐 그렇게 큰 얘기 나올까 싶긴 하겠지만 뭐 혹시나 싶어서 또 좋은 얘기 나온다.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 쪽 계속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13일 날 화요일 날은 드디어 11월 미국의 CPI 예상이 7.3 정도로 블룸버그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또 0.4 정도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내부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다 말은 많아도 이제는 이제 9%대 정점으로 이제 점점 이제 하향하는 거는 다음 가도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관심은 물가 하락하는 거에는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럼 이게 말씀드렸듯이
경기 쪽, 이번에 독일 12월 주 경기 기대지수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게 또 소기업 낙관지수 미국 쪽입니다. 다 앞으로를 바라보는 저는 지표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야 전망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라는 쪽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긍정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또 대서특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조용히 넘어간다. 아, 좋은 거 없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11월에 M2 이거 유동 그러니까 통화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푼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만큼 중국의 그럼 지표들도 좋게 나와야 됩니다. 괴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아마 조금 더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도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미국은 이제 그 정점에서 꺾일 거고 유럽은 지금 바닥권입니다. 이런 쪽에서 뭘 썼을 때 내가 대외적으로 교역국을 보면서 정책을 쓰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면 내수 부양책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내수 소비 그럼 그와 연관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컨텐츠 이런 쪽도 연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고요. 또 4일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미국 FOMC 회의. 그러니까 즉 하나 늦게 되면은 수요일날 저희가 오전에 CPI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 12월 15일 목요일날 FOMC 회의 또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늦겠죠. 근데 요 주중반에 변동폭이나 또 관심이 높다는 얘기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11월 차량 판매는 올해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쪽의 자동차와 관련된 지표들 넘어가는 계속 또 내년에 좋을지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2차 전지 쪽도 중국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급 과잉.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도 거의 뭐 LFP겠죠. 네. 그렇지만 이쪽으로 다 쏟았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한 뭐 30%대, 40%대까지 올라올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덤핑이라도 갖다가 막 팔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벤츠나 유럽 브랜드한테도 구애를 하겠죠. 우리 싸게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과연 이 전기차 업체들이 흔들릴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여기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타격들도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년에 갔을 때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마구 이런 자기네가 이제 보조금 못 받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타격들을 뭐 덤핑으로 유럽 쪽으로 막 들어갔었을 때 국내 업체들이 그만큼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것도 이제 접근은 해야 되겠죠. 제조업 관련해서 중국하고 경쟁이 되면은 가격에서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그 뭐 하여튼 특별한 기술 가진 회사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똑같은 제품을 원래 미국 쪽에서 네. 개발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개발해가지고 그 우리 스타트 킥스타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크라우드 뭐 이래 하는데 네. 크라우딩 그 펀딩 하는데 거기 딱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가격이 네. 1,200불로 올라왔어요. 네. 그 똑같은 거를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700불로 만들었어. 네. 절반 가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돈 벌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네. 네. 한 8개월 후에 중국에서 250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웃됐어요. 반도 아니고 거기서 또 $100 더 깎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정확하진 않은 수치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중국에 그래서 제조업으로 붙게 되면은 네. 중국에게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저희 LCD 때 많이 당했잖아요. 네. LCD도 거의 육성시키느라고 보조금 주고까지 해서 나왔었을 때 이 파장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떨고는 있는데, 근데 어차피 중국 쪽은 북미 쪽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북미 쪽의 성과는 거의 이제 한국 업체들이 갈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거의 증설 마무리되는 2년 3년 뒤 가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은 이제 난립해서 뭐 난장판이겠죠. 근데 그렇죠. 어차피 북미 쪽은 따지게 되면 이제 커가는 쪽이다 보니까 아직 전기차 침투율 뭐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결국 시장의 1위는 한국이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다음은 그거 같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기술력. 이제 한번 충전하게 되면 1000km 간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확인됐을 때 그럼 그때는 이제 막 또 난립되기 시작하면서는 새로운 기술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차세대 양극재니 그렇죠. 뭐 아니면 전고체니 이러면서 이쪽이 막 드라이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또 중국은 어차피 약간
떼놓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런 변화가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2, 3년 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중국과 그 제품으로 네. 유럽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상당히 우리 기업들에는 데미지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한 업체들과 관련된 쪽 보니까 벌써 전해질 쪽은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리튬염도 벌써 고가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그렇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바타 2가 이날 영화 개봉하는데 이거 암표까지 있대요 이제는. 응? 네, 뭐가? 암표. 첫 크리스마스 때인가 언제 그때는 또 암표까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렇다. 뭐 그래서 가수요도 좀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안정적으로 본다. 이때 파시죠. 네. 그 콘텐츠 관련된 아바타 2 관련주는 개봉 전에 컨텐츠 관련주가 저 수혜가 클까요? 아니면 FR이란다. 네. 네, 뭐 FM 굿모닝 팝스 XR 기기. XR이요? 네. 예. FR이 떠올라 갑자기 왜? 그 관련된 쪽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개봉 전 14일 전에 그쵸. 13일 날 다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XR 쪽이 CS가 있다 보니까 좀 조정받고 또 연말쯤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은 그러니까 좀 먼저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하게 되면 괜히 또 와 경화개봉해서 역시 우리 뭐 좋은 얘기들 다 나오는데 주가는 벌써 푹 빠지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호재 그렇죠. 셀온 저희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목요일 날은 ECB에서도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ECB도 뭐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리고 딱 관망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또 봐야 되겠죠. 거의 캐나다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싶고 중국의 또 지표들 이만큼 다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거 체크는 하되 그렇다고 뭐 중국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액션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국의 국정과제 점검회 국민과에 대해 여기서 이제 또 목요일 날 또 내년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 차, 2년 차 나왔었을 때 초기에서 이제 중기를 넘어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때 나오는 또 얘기들 잘 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들. 또 삼성전자 DX 글로벌 전략회의인데 이쪽은 약간 기기 쪽이다 보니까 이때 아마 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XR 기기. 이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전략 갤럭시 S23가 내년에 좀 조기 등판될 것 같은데 그런 또 얘기들 또 좀 봐야 되겠죠. TV는 지금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뭐 어떤 이런 얘기들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16일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말기일과 유로존의 11월 CPI 그러니까 이쪽도 발표됐는데 유럽은 잘 빠질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이제까지 나온 뉴스들 그냥 종합해 보면 네, 그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주중반에 사람 막 흔들어 놓고 그래도 주말 때 아예 좀 뭐 우려감,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내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이 압권이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를 슈퍼 위크라고 하더라고요. 뭐 안 슈퍼한 적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맨날 그 네. 오르기를 기대하는 심리, 네,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 이런 것들로 자꾸 그냥 뭘 만들어내는 거죠. 용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주도 잘 견뎌야 될 것 같고 자신 없으면 하지 쉬자. 말자. 예, 하지 말자. 그냥 가지고 있는 분도 그냥 덮어놓고 보지 말자. 그런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또 어차피 사람들의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 그래봐야 지금 바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좀 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지금 하락하는 섹터도 지금 당장 사지 마세요. 어차피 분할 매수다. 뭐 밀리는 거 보고 나는 다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번에 하락할 때 다 왕창 사버리게 되면 다음에 또 이게 저희가 저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또 흔들림 나왔을 때 계속 산다와 이번에 저점이다. 으아 이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야 돼요. 지금 발음이 안 되는데 나눠서 사세요. 네, 그럼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그쪽보다는 전하면은 지금 핫한 섹터를 먼저 보면서 견눈질은 하죠.
그래서 이쪽 대응하고 차라리 조금 담은 얼마라도 더 벌어서 그 다음에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은 어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섹터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내일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네, 뭐 하루 만에 자르시지는 않겠죠? 모르지 하루살이. 아이고, 저도 아니에요. 하루. 네, 우리 근데 네, 그 하루하루를 네.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거 네. 이것도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나도. 네. 귤레. 네. 터키오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